주식시장의 포지션 현황을 고려할 때 기관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며 상반기의 랠리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주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이슈부터 운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 펀드 근황톡 진행을 맡은 MC 다인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플러스 TDF 펀드를 운용하는 변재일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라이플러스 TDF 책임운용역 변재일입니다. 매니저님, 벌써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분들께 해당 펀드 이슈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디폴트 옵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매니저님, 이 디폴트 옵션에서 하나 라이프 플러스 TDF의 전 빈티지가 모두 승인되면서 TDF 기준 전체 2위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에서 이런 성과를 냈나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라이플러스 TDF는 20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37개 상품이 선정되었고요. 6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디폴트 옵션 올 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거둔 요인을 꼽아보면 먼저 액티브와 패시브 투자를 적절히 선택을 해서 성과와 비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화 투자자의 특성을 활용한 고유의 환 해지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운용사인 JP모건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운용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디폴트 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영상 위에 뜨고 있는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프 플러스 TDF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대외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상반기 시장 리뷰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긴축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 나름 합리적인 기대였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초 이후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경제가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비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주식 포지션을 줄여놓았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빠르게 주식을 다시 매입하면서 연초 이후에 시장이 견조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채권 또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가 하락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걱정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럼 하반기에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여러모로 고려해 볼 때 상반기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도 낙관적인 시장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포지션 현황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며 당장의 경기 침체 도래 가능성 또한 꽤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반기의 랠리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주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또한 긴축이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긴축 속도가 완화된 만큼 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주식과 채권을 균형 있게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할 경우 안정적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2023년 상반기 라이프 플러스 TDF 펀드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플러스 TDF는 4월까지 달러 가치의 상승과 주식 채권 랠리에 의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성과에 크게 기여를 했고, 동시에 주식 채권이 동반 랠리에 따라서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5월 이후 해외 주식의 성과가 테크 섹터 위주로 급격한 쏠림 현상이 진행되었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한국 시장에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와 주식 채권의 하이브리드 환해지 전략을 추구하는 라이플러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연초 이후에 좋은 성과가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과 타 통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쏠림 현상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라이프 플러스 TDF 펀드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플러스 TDF가 추구하는 가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장은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다입니다. 여러 변수들로 인해 시장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변수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에 항상 시장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투자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원칙 있게 추구한다면 장기 성과 면에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이플러스 TDF는 이러한 철학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글라이드 패스 기반의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단기적인 시장 예측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추구합니다. 결국 시장은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군요. 투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장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플러스 TDF는 앞으로도 이런 철학을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 또한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채권 금리의 안정으로 채권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주식과 채권 중심의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위험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수취해갈 계획입니다. 매니저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라이프 플러스 TDF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에 매니저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많이 남겨주세요. 매니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